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조금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주식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IT 공부하는 채널이고, 기술, 그리고 앱 개발, 기술사 공부하는 채널인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예외적으로 요즘 워낙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가 아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파탄 지경이잖아요. 요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저도 뭐 주식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 정도 딱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처음 접한 게 한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그 뭐 많은 또 직장인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뭐 저도 뭐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경험하고, 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처음 접한 거는 사실은 어, 버블이었죠. IT 버블 당시였고, 제가 경험한 게 9.11 테러, 이라크 전쟁,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요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때 상황과 느낌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물타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그다음에 바닥이 어디인가. 요때 상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이제 전 주식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팍스넷이라는, 지금도 있죠. 팍스넷이란, 지금 그때는 대부분 이제 증권 정보를 팍스넷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이렇게 그 증권 사이트를 좀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그림 한 장이 올라온 거예요. 이 그림에 그 빌딩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테러가 일어났다. 이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미지 합성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댓글들이 뭐 합성 이미지를 올리고 그러냐. 댓글이 쭉 달렸어요. 사람들이 뭐 재밌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쌍둥이 빌딩에 어떤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누가 CNN 방송을 켜봐라. 저도 CNN을 딱 틀었죠. 야, 근데 진짜로 이 여기서 봤던 이미지 장면이 TV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대로. 그러면서 정말 이런 비행기가 그 미국의 그 핵심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받은 거죠. 정말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자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펜타곤, 미국 국방성을 또 비행기 한 대가 또 추락하면서 들이받았죠. 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상황들이 막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여기까지면 그냥 뭐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주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날 그냥 한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물론 코스닥이 12%여서 12%가 딱 빠진 상태에서 옴짝달싹을 하지 않고 시작을 했고, 다음날도 또 한가. 전 세계 증시는 엄청난 폭락을 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라크 전쟁,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얘기를 드리고 나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뒤에 서서히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상승을 했죠.
이라크 전쟁 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라크 전쟁의 상황에서 제가 그 느꼈던 장면은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잘 될 때였는데 어떤 영상들이 이제 돌았냐면 진짜 전쟁 영상이 돌았고 그 스텔스기인가요?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그런 미국 그 전투기가 진짜 폭격을 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화처럼. 근데 그게 진짜로 이라크 땅을 막 폭격을 하는 거죠. 아주 조그맣게 사람도 움직임이 보였었고요. 엄청나게 잔인한 장면인데 우리는 그거를 약간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냥 진짜 게임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근데 이게 지구 반대편에 반대편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멀리 떨어진 곳의 일이었으나 또 다음날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하한가, 하한가, 하한가. 그때는 한 3일 정도를 연속 하한가 맞았고 심지어 개장을 안 했어요. 주식이 그냥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9.11 테러 때도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라크 전쟁 때는 확실히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라고 딱 브레이크를 밟고 그날 오후를 증시를 쉬었어요. 뭐 서로 좋자고 한 일인데 개장을 왜 했다가 쉬어가지고 하한가는 맞았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뭐 대부분 기억하시겠죠? 한 10년 전쯤에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10년 주기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맞네요. 지금 바이러스의 공포.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제가 사실은 뭐 주식을 들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맨 바닥에서 제가 주식을 좀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서히 오르는 걸 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지금은 이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뒤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러면 과거에 이러한 폭락 상황에서 어땠는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여기를 이렇게만 볼게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뭐 동일하진 않지만 이때하고 자, 지나보면 쉽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자, 2600에서 1400까지 떨어졌어요. 이때는 그 대역 자체가 낮았으니까 자, 2000에서 8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2008년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상황이고 물론 그 전에 또 10년 전에 저희의 그 IMF가 있었죠. IMF 때는 더 떨어졌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때 이런 바닥 다지기 여기가 바닥 구간이죠. 여기가 이게 시간이 짧진 않아요.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도 2월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가 바닥 다지기가 있었고 이때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6월부터 9월 3, 4개월 동안 바닥 다지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바닥 다지기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면서 하루는 엄청나게 올랐다가 하루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하루는 엄청 올라갔다. 그러면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대를 지지를 하죠. 지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지.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폭락을 하고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 구간을 반복을 하면서 이 정도 가격을 지지를 하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가격. 그 가격이 형성되고 난 뒤에 상황은 큰 폭의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전 고점까지.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이 되고 나서 큰 폭의 상승을 하죠. 그래서 뭐 동일하진 않고 이제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번 사태는 다르다. 근데 항상 그 말을 저는 항상 들었어요. 이번 상황은 다르다. 이번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이번 상황은 기존의 폭락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나왔죠. 증시는 500이 갈 것이다. 근데 500이 간다는 얘기를 할 때쯤이 바닥이에요. 지금도 이제 110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100 얘기가 나오면 슬슬 이제 바닥을 근데
이때가 바닥이다, 이때가 바닥이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상황들을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해봤고,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증시는 대부분 반등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고, 또 하나는 특징이, 이게 큰 폭의 하락을 하고, 큰 폭의 반등을 해요. 근데 다시 큰 폭의 하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가기 때문에 지극히 큰 공포에 휩싸여요. 이때가 더. 왜냐면, 이게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게 반등을 하고 계속 올라주면 좋은데, 그러면 공포가 안 생기는데, 한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극한의 공포를 맞는 거죠. 왜? 이때 오른다고 생각하고 뭐 더 사거나 아니면 산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절망을 느끼면서 빠지죠. 근데 또 이때 또 큰 폭의 반등을 해요. 이러면서 조금씩 저점을 올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때 변동성 장세라고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이때 대부분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요. 그러면서 그 인위적으로 바닥을 잡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공포의 구간이어서 오랜 기간 주식을 버티고 있었던, 물려있던 사람들이 파는 시점이기도 해요. 30%, 40%라도 건지자고 해서 이때라도 팔아요. 사람이 좀 심리가 희한하죠. 10% 정도 손실일 때는 못 팔다가 결국 20, 30% 남았을 때는 팔게 되는 희한한 현상을 이때 맛봅니다. 그걸 이제 투매라고 하죠, 투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뒤에는 어쨌든 반등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 뭐 저도 이제 할 얘기들은 되게 많아요. 이때 다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 경험 얘기를 뭐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바닥이 어디인가와 물타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연결시켜서 해볼게요. 자, 사람들이 이제 바닥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막 연일 개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좀 싸늘하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약간 싸늘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개미가 역사적으로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어, 바닥은 누가 좋아할까요? 뭐 개미가 좋아해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물타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물타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닥은 누가 좋아하냐면 사실은 어, 이제 세력이라고 하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식시장에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큰 돈을 가진 사람들, 큰 돈을 가진 사람들.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 주식으로 단타 잘 안 쳐요.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만 집어넣죠. 또 하나는 스마트머니라고 해서 그 위에서 그 고점대에서 매도를 한 똑똑한 개미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대에서 다 팔고 지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이 스마트머니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분할로. 자, 이런 부류들이 좋아하는 기간이 바닥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주식을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좋아하는 게, 이게 꼭지쯤에 좋아하는 게 개미들이고, 이렇게 막 공포 시점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큰 돈 가진 사람들이나 스마트머니는 주식을 매일 보질 않아요. 그러다가 신문 같은 걸로 봐요. 이 아주 큰 부자들은. 그러다가 이제 신문에 막 연일 폭락 기사 나오고 그러면 그때 큰 뭉탱이 돈을 여기서 툭툭 던져요. 저도 실제 이제 통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증시가 좀 엄청나게 폭락을 할 때 이제 뭐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핸드폰으로도 안 하시고 뭐 1억 매수해 주세요. 다음 날 또 전화해가지고 또 추가 뭐 1억 더 들어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또 아주 큰 규모의 자금을 굴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해서 몇 억 들어갔다고 해도 이게 손실이 또 봐도 또 그냥 또 넣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분들은 특징이. 자, 세력은
그 종목마다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니면 그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 있거나 그 종목에는 몇몇 세력이 붙어 있죠. 어쨌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이 사람들은 바닥을 그러니까 자, 바닥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주체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거 특징. 또 하나는 자, 이렇게 급락을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막 급락을 이렇게 하다가 점점 하락폭이 적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요.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도 같이 줄어요. 보통 급등했던 주식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급등했던 주식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때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가격이 있어요. 자, 이게 바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쉬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가격 이하에서는 잡아요. 누군가가. 자, 조금 주식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요런 밑꼬리들이 생깁니다. 밑꼬리라는 거는 여기까지 가격이 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올려서 종가를 맞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누군가는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윗꼬리가 수염처럼 달려요. 요런 때가 바닥이에요. 자, 근데 꼭지점에서 테마주들도 꼭지를 보면은 윗꼬리가 엄청 달려 있어요. 윗꼬리. 자, 거꾸로 윗꼬리는 뭐냐면 이 가격대에서는 파는 거예요. 반대죠. 그래서 바닥 시점에서는 이렇게 윗꼬리를 쭉 달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빠져 있죠. 왜? 팔려는 사람들이 다 팔았잖아요. 세력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 주체는. 이 사람들은 거의 작업을 1, 2년도 해요. 제가 본 작업은 뭐 10년짜리 작업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가격에서 꾸준히 조금씩 소량을 매일 매수를 합니다. 조금씩. 정말 인내심이 강해요. 그래서 1년간을 매수하기도 해요. 인내심이 가장 약한 주체는 개미예요, 사실은. 자, 이 큰 돈들은요, 이때 들어와서요, 또 주식 안 봐요.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살아요. 그냥 자기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주식 시장에 호황이 왔다. 그때 내 주식 어떻게 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타일이. 개미들은 매일 보잖아요. 매일 매분 보잖아요. 그건 이제 돈이 없기도 하고 이제 대출 받아 넣고 뭐남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할 얘기는 아닌데 뭐 하여튼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 머니는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부류라서 이렇게 바닥에 사서 또 팔아요. 잘 팔죠. 자, 그래서 바닥의 징후는 관심이 좀 없어졌을 때, 거래량이 좀 줄였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자, 두 가지 패턴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라고 있어요. 음봉. 파란색,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작아지는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테마주들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처음에는 잔잔하게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요. 기분이 이상하게 묘하게 쏴하면서 살짝 곡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그 커브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엄청나게 나중에 길어져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왜 이러냐면 이게 좀 틀려요. 자, 이때는 이제 그 세력들에 의해서 뭐 엄청나게 상승을 시킨 종목들은 이때 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거래량이 엄청 많으면서 팔아요. 이때 다 팔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없어져요. 그리고 팔 개미들도 다 떨어져 나가죠. 근데 이때 이 현상은 왜 그러냐면 지수들이 이렇게 보통 빠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떨어지나? 긴가민가 하죠. 그러다가 이 정도에서 좀 똑똑한 이제 지능순으로 빠지는 거예요. 외국인들, 뭐 기관들, 똑똑한 개미들 다 이제 손절매 치는 개미들, 손절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전에 본전에 파는 개미, 손절매. 그리고 이제 버텨요. 이때 물을 타요. 오히려 물 타고 이제 여기서 정말 긴 거 나왔을 때 이제 투매라고 나와요. 투매.
투매는 막 20%씩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가격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시장가로 막 팔아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투매 곱하기 반대매매. 반대매매 나오죠. 뭐 오늘 제가 뭐 주식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현상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현상들. 그래서 요런 것도요. 요런 거는 이렇게 길게 빠지면 길게 올라오기도 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왔다가 다시 빠집니다. 또 다시 올라왔다가 또 빠져요. 뭐 이런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보내요. 그러면 요 가격대가 대충 요 평균선이 이제 바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종목은 어떻게 바닥이 되냐면 뭐 급락을 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이렇게 더 이상 막 잘 안 빠져요. 빠지려고도 더 빠지다고도 잘 안 빠져요. 요런 또 오르려도 다시 떨어지고 뭐 요런 흐름이 하나 나와요. 요런 대충 요 정도 분위기에서 이제 바닥을 잡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또 빠져버리면 정말 진지하게 빠져버리면 요거는 좀 가늠할 수 없는 하락이 되는데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상승할 때 이제 여기가 요 구간이 바닥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타기 관련돼서 얘기. 자, 물을 타지 말라고 해요. 물을 타지 마라. 근데 또 분할 매수라는 말은 있어요. 자, 분할 매수와 물을 타지 마라의 차이는 뭐냐면 물을 탄다는 거는 분할 매수는 계획하에 내가 가진 현금으로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물을 타는 거는 자기가 가진 현금 다 쓰고 약간 이제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을 타지 말라는 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물을 약간 탄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올 때 또는 바닥을 확인하는 중일 때.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게 이제 매물이라는 얘기인데 매물. 자, 이게 이제 또 심리하고도 엮여 있어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죠. 무엇을 기다리나요? 급등? 급등인가요, 지금? 아니죠.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건 본전입니다, 본전. 개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건 본전이에요, 본전. 왜? 다시는 안 할게요. 본전만 되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미들의 심리죠. 그래서 내 가격을 매일 지켜보는 거예요. 매일. 내 내 평단, 물탄 것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처음 매수 가격을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매수가가 왔나 안 왔나 안 왔나. 자, 왜? 그 본전만 팔려고. 본전만 팔려고. 그게 바로 매물입니다. 매물. 매물. 자, 이 매물이 상승을 막아요. 왜? 상승을 막죠, 당연히. 그 가격만 오면 파니까. 그 가격만 오면 파니까. 그래서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어떤 주식이 막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보통 언제 샀냐면 뭐 여기서 샀겠죠. 여기서 뭐 올랐을 때 샀어도 대부분 안 팔 것이고 자, 요 정도 빠져서 이제 이게 왜 사고 싶냐면 이제 제 그 주변 분들이 이제 테슬라 주식 사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천불일 때 사고 싶다고 약간 참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쭉 빠지고 있죠. 자, 한 500까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많이 빠졌다고 살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100불에서 100 몇 불에서 1000불까지 올랐는데 한 두 달, 세 달 만에. 자, 500 빠졌으면 1000불에 반토막 났으니까 이때도 사잖아요. 300달러 돼도 싸다고 사잖아요. 자, 매물이 자, 요때 올랐을 때 재수 좋게 사가지고 800일 때 샀는데 20% 수익 났는데 못 팔죠.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 이 사람들과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산 사람들, 더 빠졌다고 산 사람들, 이게 모두가 매물이에요. 모두가 에브리바디 매물이에요, 매물. 자, 그래서, 자, 작게는 이때, 제일 많이 물려있을 때가, 제가 봤을 때 올라갈 때 막 급등할 때 산 사람들이에요. 이때.
그리고 좀 빠졌을 때 산 사람들, 자, 마지막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산 사람들. 근데 바닥이란 사람마저도 100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자기 본전에서 팝니다. 그럼 다시 떨어지죠. 자기 본전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물을 저는 탔으면 하는 이유는, 자, 100달러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을 때 자기가 산 거 정도 사게 되면 평균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 제가 낮추기를 추천드리냐면, 이 매물대 있잖아요. 매물대. 이 강력한 매물대. 올랐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매물대가 여기서 300달러 수준이라면 자기 평단을 한 200에서 300 사이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0 이전까지는 사실 쉽게 반등을 해요. 또는 올라요. 분명히 오릅니다. 아니, 물론 여기를 뚫고도 올라요. 사실은 주식은 다 올라요. 언젠가는. 근데 여기를 맞고 다시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지고 뚫고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를 맞고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산 사람들의 본전과 이 본전에 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파는 사람들과, 이게 다 그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서 이때는 한번 맞고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월하게 팔고 싶으면 이렇게 평균 단가를 맞춰 놓으면은 수월하게 팔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린 내용이었고요. 어, 또 바닥이 어디냐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굳이 물타기를 해야 한다면 언제 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목표가가 아마 설정이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웬만하면 한번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번 또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잡주가 크게 폭락하는가?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게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초우량주는 빠져도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빠져도 덜 빠져요. 근데 테마주나 잡주는 빠지면 그냥 하한가 치거나 아니면 막 20%씩 빠져요. 삼성전자는 뭐 3% 빠지죠. 많이 빠지면 5% 빠지고. 근데 이것도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대형주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보다는 이걸 가지고 있는 주체가 달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체가 달라요. 자,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행을 바라는 거죠. 요행. 그리고 한번 먹고 빠지겠다. 먹튀. 모두가 먹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올라서 이익만 나면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가 없어요. 근데 초우량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주체를 보면은 여유가 있어요. 여윳돈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한 번 사면 굳이 좀 진드간이 기다리죠. 그래서 이게 빠지면은 이때가 기회라고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다시 올라요. 그걸 막 던지듯이 팔질 않아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식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상향하는 것들이 있죠. 뭐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왜 위기가 와도 다시 반등을 하고, 위기가 와도 반등을 하고. 근데 이제 테마 잡주들은 어떻게 그림이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크게 우상향 하지를 못해요. 그게 주식 갖는 속성이에요. 그걸까지 이해를 하시고, 사실 지금이 엄청난 위기지만 또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섣부른 판단이나 성급한
그런 움직임은 좋은 기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커스는, 음, 뭐 지금 기회니 잡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뭐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위로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자기가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막 무리하게 한 돈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리시면 분명히 이 상황은 호전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 자기가 선택한 종목의 가치가 정말 있는 회사라면 그 바닥이 왔을 때 조금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또 그것이 조금 뭐 어떤 호재라든가 반등에 의해서 좋은 가격이 왔다면은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분명히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또 바이러스는 어,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뭐 여행, 뭐, 뭐 물류, 물류 뭐 쿠팡 물류 말고 배달 음식 물류 말고 수출 관련된 엄청난 타격이라는 건 물론 맞지만, 전 세계가 이것에 긍정적인 힘을 쓰고 있어서 언젠가는 잡히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백신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일종의 감기의 한 종류일 수밖에 없거든요. 신종플루가 뭐 타미플루가 나온 뒤에는 그냥 조금 아프지만 그걸 접종받고 나서 좀 바로 나을 수 있는 그런 거듯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또 백신이 개발되면은 어, 뭐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는 있지만 또 나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것들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되게 생뚱하게 뭐 잔잔하게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뭐 좀 주말 앞두시고 또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고 또 뭐 힘드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힘내시고요. 자, 다음에는 또 그 IT 관련된 지식과 또 경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